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5060 세대의 자산을 지키는 전략가, 부의 데이터입니다. 지난 2편에서 우리는 자녀에게 노후 자금을 빨대 꽂히는 8050 함정의 실체를 다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무서운 적은 집 밖에 있지 않습니다. 30년을 한솥밥 먹고 잠을 자온 배우자가 은퇴라는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 여러분이 평생 일궈온 자산을 집어삼키는 가장 무서운 포식자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3부는 황혼 이혼과 재산 분할의 잔인한 공식을 다룹니다. 2026년 현재 대한민국은 초고령 사회에 완전히 진입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함께 터진 또 하나의 시한폭탄이 바로 황혼 이혼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격 차이나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평생 피땀 흘려 마련한 아파트, 30년 근속의 대가인 퇴직금, 그리고 죽을 때까지 여러분의 생명줄이 될 연금을 정확히 반토막내는 가장 치명적인 경제적 사형 선고입니다. 오늘 영상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냉정합니다. 통계청과 법원의 최신 데이터를 바탕으로 도장 찍는 순간, 여러분의 통장에서 얼마가 사라지는지 낱낱이 파헤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여러분의 노후 자산을 지키는 최후의 전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데이터로 대한민국 황혼 이혼의 현주소를 보겠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와 혼인 이혼 통계를 분석해보면 놀라운 수치가 나타납니다. 전체 이혼 건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혼인기간 20년 이상인 부부의 이혼 비중은 25년 전 3%대에서 현재 26.4%로 무려 8배 넘게 폭증했습니다. 2026년 현재 이혼하는 부부 사상 중 일상은 머리가 희끗희끗한 황혼 부부라는 뜻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데이터는 참음의 한계가 끝났음을 가리킵니다. 과거 5060 세대는 자식 대학 보낼 때까지만, 자식 결혼시킬 때까지만 하며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수명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60세에 이혼해도 앞으로 30년, 40년을 더 살아야 합니다. 남은 인생이라도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가치관이 5060세대에 깊숙이 침투한 결과입니다. 문제는 이 자유의 대가가 경제적으로 너무나 가혹하다는 점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착각합니다. 집은 내 명이니까 내 거고 돈도 내가 벌었으니 내가 갖는다. 죄송하지만 2026년 대한민국 법정에서는 절대 통하지 않는 소리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와 재산 분할 경향을 분석해보면 혼인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전업주부의 재산 분할 기여도는 기본적으로 50%가 인정됩니다. 아내가 직접 밖에서 돈을 벌지 않았어도 가사 노동과 자녀 양육, 그리고 남편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한 가치를 자산 형성의 절반으로 보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계산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가진 자산의 75% 이상은 아파트입니다.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인 12억 원짜리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혼하는 순간 별다른 사유가 없는 한 6억 원은 아내의 몫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6억 원이라는 현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결국 살던 집을 팔아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떼고 복비 떼고 이사비용 떼고 나면 여러분 손에 남는 돈은 5억 원 남짓입니다. 12억 원짜리 자가 신축 아파트에 살던 분이 이혼 한 번에 5억 원짜리 전세나 월세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거 수준의 붕괴, 이것이 황혼 이혼이 가져오는 첫 번째 경제적 재앙입니다. 여기에 더해 특유재산에 대한 오해도 깨야 합니다. 이 집은 우리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거니까 내 거야 라고 주장하시겠지만 혼인 기간이 20년이 넘으면 배우자가 그 재산을 유지하고 감소를 방지하는데 기여했다고 판단하여 이 역시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사실상 여러분의 모든 자산이 도마 위에 올라간다고 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분할연금과 퇴직금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파트는 나눠줘도 내 연금만큼은 건드리지 못할 거라 믿습니다. 아닙니다. 2026년 국민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은 매우 단호합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에 따르면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상태에서 이혼하고 본인과 배우자 모두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면 상대방은 여러분이 받는 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정확히 절반을 가져갈 권리가 생깁니다. 재판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이혼한 배우자가 연금공단에 신청만 하면 여러분의 계좌를 거치지도 않고
자동으로 떼어서 송금됩니다. 퇴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받은 퇴직금은 물론이고 아직 직장에 다니고 있더라도 장래에 받을 퇴직금과 퇴직연금까지 이혼 시점의 가치로 환산하여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것이 왜 치명적일까요? 2025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39.8%로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압도적 1위입니다. 그나마 월 150만원, 200만원 나오는 연금이 노후의 마지막 생명줄인데 여기서 절반이 잘려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70만원, 80만원으로 한 달을 살아야 합니다. 자녀 뒷바라지에 돈 다 쓰고 연금까지 반토막 난다? 그것은 곧 극빈층 노인으로의 추락을 의미합니다. 최근 이혼 대신 조론을 선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적으로는 부부관계를 유지하되 서로 간섭하지 않고 따로 사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전략가로서 경고합니다. 조론은 법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조론 상태로 10년을 살다가 나중에 배우자가 마음이 바뀌어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어떨까요? 그 10년 동안 불어난 여러분의 자산까지 모두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조론 중에 외도를 하거나 부정행위를 저지르면 유책 배우자가 되어 엄청난 위자료를 물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합의는 자산 방어 측면에서 매우 취약한 전략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냉혹한 자산 붕괴를 막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단순히 참고 살라는 뻔한 소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전략가인 부의 데이터가 제시하는 실전 방어 전략입니다. 첫째, 연금 분할 비율 별도 결정을 협상의 도구로 사용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이혼 시 당사자 간의 협의나 법원 판결로 연금 분할 비율을 5대 5가 아닌 다른 비율로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더 가져가는 대신 연금은 건드리지 않기로 한다는 식의 구체적인 합의가 가능합니다. 무턱대고 이혼 서류에 도장부터 찍으면 법이 정한 절반을 무조건 뺏기게 됩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여 연금을 지키는 협상을 먼저 하십시오. 둘째, 자산의 실질적 기여도를 평소에 증빙하십시오. 재산 분할의 핵심은 기여도 싸움입니다. 혼인 전부터 가졌던 재산이나 부모님께 상속받은 재산이 있다면 이를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십시오. 배우자가 해당 자산의 유지나 증식에 기여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은퇴 후 퇴직금을 자녀의 사업 자금으로 주거나 낭비하는 행위는 이혼 시 재산 분할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의 리모델링입니다. 전략가로서 계산기를 두드려 보십시오. 이혼 소송 비용, 변호사 수임료, 그리고 재산 분할로 날릴 수억 원의 자산을 생각하십시오. 그 돈의 10분의 1만이라도 지금 옆에 있는 배우자에게 투자하십시오. 5060 남성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은퇴 후 집안에서 군림하거나 반대로 소외되는 것입니다. 소외된 가장은 가장 먼저 이혼의 타겟이 됩니다. 배우자를 자산의 포식자로 만들지 말고 노후를 함께 지키는 최후의 전략적 파트너로 다시 포지셔닝 하십시오. 5060 여러분, 데이터는 감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2026년의 데이터는 우리에게 아주 차가운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황혼 이혼은 단순한 이별이 아니라 경제적 자살 행위입니다. 여러분이 평생을 바쳐 일궈온 자산입니다. 자녀에게 뺏기고 배우자에게 잘려나간 뒤에 후회하면 늦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 여러분의 자산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끝까지 지켜내십시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대한민국 5060의 자산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5060 세대의 자산을 지키는 전략가 부의 데이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